네, 안녕하세요. 제가 랜성입니다. 오늘도 이제 물갈퀴의 상류수학 영재편 풀이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10번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스스로도 잘 풀었고 풀이도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번 풀이를 할 건데 11번을 살펴보면 11번은 일단 이제 도형으로 되어 있고 규칙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에 지금 3 곱하기 3 격자판이 5개가 놓여 있고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규칙을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그 규칙에 따르면 5번째 격자판에는 이제 어떤 모양이 올 것인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3 곱하기 3이 격자판을 보니까 비행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게 있고 뭐 콧뚜레 같은 게 있고 돋보기, 가위, 꽃, 전화기, 세잎클로버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무슨 모양이죠? 아무튼 요런 모양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가운데 저 모양이네요. 저 모양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어쨌든 움직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갔을 때도 그렇게 90도가 움직였고 네 번째로 갈 때도 90도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도 저 가운데 모양은 이제 90도가 움직인 모양이 되겠죠. 요 네 번째에서 90도가 더 돌아간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가운데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2번은 일단 정답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니까 그림들이 바뀌고는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웃한 애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운데 있으면 그 옆에는 네잎클로버, 돋보기가 있어요. 비행기 이웃한 애는. 그리고 가위가 있으면 그 이웃한 애는 세잎클로버와 콧뚜레예요. 그래서 그 이웃한 애들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줄 서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는 비행기를 위주로 살펴볼게요. 비행기가 여기에 있다가 이 칸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그리고 2번,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 이 비행기가 한 칸, 두 칸 이동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 이동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한 칸,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두 칸,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세 칸 이동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갈 때는 이웃한 애들,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바뀌지 않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칸 더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 비행기가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지금 여기 세이클로버 있는 곳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그 모양이 지금 3번, 2번은 제외했고 3번하고 5번이네요. 4번, 1번은 제외하고. 근데 비행기를 기준으로 비행기의 왼쪽에는 돋보기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네잎클로버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의 왼쪽에는 돋보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잎클로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누구죠? 이것도 맞네요. 요렇게 그러면 다른 거 살펴봐야 되나 봅니다. 지금 3번과 5번의 차이는 그거네요. 전화기랑 저 꽃이네요. 전화기랑 꽃. 그래서 전화기랑 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칸 갔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기 살펴볼게요. 전화기가 여기에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4칸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니까 여기에 그 네잎 클로버 있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전화기가. 3번이네요. 전화기가 여기요.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규칙을 잘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규칙 찾기 문제네요. 규칙 찾기. 그래서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라단계가 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 커지고 있대요. 단계별 수들의 합이. 그래서 가단계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12죠. 나단계는 다 합하면 24예요. 다단계는 요 가 때문에 모르겠는데 가를 빼고 다 합하면 12,
22, 25. 25 더하기 가네요. 그리고 라단계는 5, 7, 12, 9하고 10하고 합치면 31, 36, 48이네요. 48. 그러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10이 커졌죠.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더하기 10이 커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더하기 10이 커졌으면 규칙에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5 더하기 가가 결국 36이라는 뜻이죠. 24에서 12가 커진. 그러면 가를 25 더하기 가를 36으로 만들려면 가는 1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규칙만 잘 찾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자,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으로 공간 지각력을 좀 잘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막 종이를 같은 모양의 색종이들을 막 포개서 바닥에 흐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옷 카드가 제일 위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제일 밑에 놓인 카드는 뭔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제일 위에 놓인 카드부터 1번이라고 이제 숫자를 매겨 봅시다. 시옷이 1번이에요. 그러면 시옷 밑에 깔린 애가 누굴까요? 시옷 바로 밑에 깔린 애. 시옷이 살포시 덮고 있는 리을이겠죠. 리을이 2번일 겁니다. 그러면 시옷과 리을이 덮고 있는 애, 살짝 덮고 있는 애, 비읍이겠죠. 그리고 비읍이 가리고 있는 애, 미음이죠. 미음이 가리고 있는 애, 기역이죠. 기역이 가리고 있는 애, 니은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가리고 있는 애는 디귿이죠. 그래서 가장 밑에는 디귿이 놓여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니은하고 미음이 제일 적게 남았으니까 그럼 제일 밑에 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함정이에요. 종이들을 이렇게 직접 포개보면 꼭 가장 작은 넓이가 남은 게 제일 밑에 깔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면서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을 찾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겁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5명의 형제가 둥근 탁자에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형제들의 이야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앉은 사람을 차례대로 쓰고요. 기억 문제고. 그리고 니은, 친척 A와 친척 B 나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테이블, 요런 테이블에 이제 앉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대화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나의 왼쪽에는 2살 차이 나는 동생 C가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일단 C보다는 나이가 많겠네요. 그래서 나이 순서는 일단 A가 C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2살이. 그리고 B가 내년이면 나도 동쪽에 앉아있는 형 D의 현재 나이가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쪽에 앉은 사람은 정해졌네요. D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B가 이제 D한테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D가 B보다는 나이가 많은 거죠. 또 D가 B보다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 C. 나의 바로 왼쪽에 앉은 형 B. 그러니까 일단 정해졌네요. C의 바로 왼쪽에 앉은 형이 D랍니다. 그러면은 C 기준으로 자기의 왼팔 쪽이니까 여기가 C 자리죠. 그래야 C의 왼쪽에 D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는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D가 가장 나이가 많답니다. 그러면 D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여기에 이제 딱 적히면 되겠죠. 자, 바로 위 형의 바로 오른쪽 옆에는 막내 E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C의 바로 위의 형, 그러니까 뭐 C가 5형제 중에 넷째면 셋째 형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형의 바로 오른쪽 옆에는 막내 E가 앉아있대요. E가 막내네. E가 막내. E가 막내죠. 자, 이제 D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4살 차이 나는 C와 막내인 E가 어제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D의 나이는 40이에요. D의 나이는 40. 40이죠. 자, 그러면은 B가 아까 나도 동쪽에 앉아 있는 내년이면 D의 나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B가. 그러니까 B가 D의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둘째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B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를 일단 생각해 보면 여기가 40, 여기가 39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A가 나의 왼쪽에는 2살 차이 나는 동생 C가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자리가 되겠죠. A 자리가 되고 A랑 C는 2살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게 B랑 E네요. B랑 E. 근데 이제 C가 아까 뭐라 그랬죠? C가 나의 그쵸? 그래서 바로 위에 형의 바로 오른쪽에는 막내 E가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 기준으로 바로 위가 A잖아요. 그래서 A의 오른쪽에 E가 앉아있는 거예요. A의 오른쪽에 E. 그러니까 A 기준으로 A의 오른쪽에 여기에 E가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의 자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문제는 풀린 거예요. 이제 자리 배치가 다 됐죠. 이제 나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친척 A랑 B의 나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가 뭐라 그랬지? 동생 C랑 2살 차이가 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A의 나이는 C보다는 2살이 많아요. C보다는 2살이 많아요. 근데 C가 이제 자기랑 4살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C가 자기랑 4살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C는 36살이죠. 잠깐만요. 4살 차이 나는 C. 그러니까 C가 36살이죠. 그러니까 A는 C보다 2살 많으니까 38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친척 A랑 친척 B의 나이 합. A 구해졌고 B 구해졌네요. 38, 39. 그래서 합은 7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몇 번까지 풀었죠? 14번까지 풀었나? 그래서 내일은 또 다음 문제 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